네, 안녕하세요. 단목입니다. 오늘 정말 여름이네요. 부채로 바람이 솔솔 흔드니까 진짜 여름이 진짜 실감나네요. 나중에 이 부채도 한번 그려보도록 해볼게요. 자, 오늘은 조용미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조용미. 자, 조용미는 아름다울 미죠.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중에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림에도 여길이 있다. 자, 이 말은 어느 책에도 안 나와요. 제가 공부하면서, 그림 공부, 글씨 공부하면서 제 스스로 깨우친 겁니다. 글씨에도 역입이 있죠, 글씨. 자, 글씨에 역입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 그림에도 역입이 있다니. 처음 듣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 글씨를 쓸 때, 붓글씨를 쓸 때 역입해서 그 다음에 쭉 중복으로 나가서 다시 해봉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입을 할 때 이렇게 역입하기도 하고 이렇게 역입하기도 하고 또는 둥글게 역입하기도 하고 공중에서 이렇게 역입을 해서 그대로 이렇게 오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역입을 하고 있어요. 역입을 하는 그 운필인데 이렇게 역입을 하게 되면 힘과 탄력이 생기죠. 우리가 그냥 이렇게 글씨를 쓰는 것보다 이렇게 역입을 해서 글씨를 운필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힘이 있고 탄력이 생기게 돼요. 힘 있는 글씨가 무엇인가 하면 여기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갑자기 웬 그림에도 역입이 있다. 이 말이 왜 나오느냐. 우리가 그림을 그리다 보면 어떤 방향으로 나뭇가지를 흘러보낼까? 어느 방향으로 난초를 칠까? 그런 고민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화선지가 있다면 보통 매화가지를 친다고 할 때 이쪽 방 여기서 이렇게 치게 되면 보통 이렇게 흘러가죠. 이거는 누구나 이쪽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쪽에 빈 여백 속으로 가지를 흘러보내는 거죠. 이런 거는 보통 뭐라고 하냐면 순방향이라고 그래요. 순방향. 이 순방향의 이 구성은 지금 말하는 건 바로 구성입니다. 구성. 그림에도 역입이 있다라는 말은 바로 구성적인 부분이에요. 순방향은 굉장히 차분하고 굉장히 뭐 바람의 흐름상 안정적이고 그래서 편안해요. 그리고 감성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바람이 불거나 나뭇가지 흐름이 정상적으로 흘러가니까 이런 식의 구도를 많이 하죠. 자, 그런데 또 하나의 방향을 보도록 합시다. 이 방향은 여기서 내가 시작을 했지만 반대로 이쪽을 향해서 일단 갔다가 다시 이쪽 여백을 향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여기는 바로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요. 이거를 우리는 역방향이라고 해요. 역방향. 바로 이 역입이 있다는 얘기는 바로 무엇이냐면 그림에도 역으로 들어가라. 역으로 들어가서 순방향으로 다시 나와라. 그럼으로써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역동적이고 그래서 기운생동한 느낌이 생겨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역동적이라는 말은 거슬린다. 거슬려서 올라가서 다시 이쪽으로 흘러간다. 바람은 이쪽으로 향하더라도 내가 바람을 거슬린다.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편안하고 이런 게 아니라 역동적인 거죠. 뭐 어떻게 보면 불안정하기도 하고 조금,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구성을 저는 그림에도 역입이 있다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뭐 난초를 칠 때는 어떻게 칠까? 보통 난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치겠죠. 이런 거는 이제 순방향의 난초고, 반대로 이거는 그냥 바람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이것도 뭐 괜찮아요, 구성적으로. 근데 나는 조금 더 역동적이고 기운생동한 구성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흘러가고, 여기서 왔다가 이렇게 흘러가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죠. 마치 추사 선생님의 불이설난도 그런 구성처럼 보이게 돼요. 마치 이쪽을 바람을 거슬려서 다시 순방향으로 가는 거. 조금 더 바람이 느껴져요. 아, 굉장히 바람이 세구나. 그런 부분을 오히려 역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운생동한 작품을 하고 싶으면 역방향, 그림에도 역입이 있다. 바로 이러한 이야기로 우리가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내가 공모전을 할 때, 여러분들이 공모전 준비를 할 때 어떻게 구성을 할까 굉장히 고민이 많죠. 이렇게 전지에 작업을 한다고 하면 매화를 칠 때 보통의 사람들은 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흘러가고 이렇게 흘러가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겠죠. 이렇게 흘러가고 매화의 가지가 자 이렇게 구성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흐름이, 나뭇가지 흐름이 이렇게 진행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글씨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또는 여기에 나오기도 하고. 이런 거는 어때요? 순방향이죠. 순방향의 구성이어서 굉장히 무난해요. 자, 반대로 매화 가지 흐름을 여기 위에서 시작하지만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구성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역동적이에요. 자, 역동적이다. 그러면 이 두 작품이 본선에 올라와서 대상을 가지고 겨루고자 한다면, 심사위원 많이 해봤는데 심사위원 입장에서 어떤 것을 대상을 줄까요? 뭐 100% 전부는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필력이고 똑같은 경험의 능력치고 똑같은 실력이 똑같다면 저는 바로 이 역동적인 이런 작품을 선택할 거예요. 왜냐하면 공모전에서의 대상은 외부로 알려지기 때문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작품을 선정해야 되고, 웬만하면은 역동적인 그런 작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동적인 거를 우리는 아까 잠시 이야기했지만 기운생동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기운생동. 자, 기운생동이라는 말은 순전히 어떤 흐름에서 예상이 되는 흐름이 아니라 무엇인가 역으로 치닫고 마치 용트림 하듯이 이렇게 해서 막 힘이 느껴지는 그런 상태. 겨울을 지나서 봄의 기운이 싹 트이는, 그러니까 무엇인가 계절을 거슬려서 결국 봄을 만나는 그러한 어떤 움직임, 그런 생생한 어떤 조형미와 구성, 그런 것들이 바로 기운생동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운생동한 구성에 바로
그림에도 역입이 있다라는 그런 설명으로 제가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다고 이 작품이 나쁘다, 이 작품이 좋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캘리그라피는 이야기 중심이에요, 이야기. 자, 이야기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순함. 그 다음에 부드러움. 그 다음에 뭐 바람에 흘러가는 대로. 흐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작품이 좋아요. 반면에 내가 조금 더 역동적이고 기운생동 작품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그림에서 역입 있다. 역순으로 올라가서 구성을 하라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야기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문제지 이것이 정답이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운생동한 작품을 하고 싶으면 구성에서 반대로 가서 반대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공간이 있다 치면 내가 여기서 이쪽으로 와서 돌아와서 이렇게 가고 다시 가고 뭐 이런 형식 구성 이런 것들을 좋아하죠. 그래서 그림에도 여기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작품할 때 고민이 많죠? 순하고 또는 역동적이고 이러한 구성을 과연 어떻게 풀어야 될까 궁금하게 많이 있었을 거예요. 단목TV를 보시고 한번 그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들 조형미 그림에 대한 어떤 구성을 할 때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바로 소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소밀. 자, 소밀은 소소밀밀. 어떤 분은 밀밀소소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 소는 복잡하지 않고 밀은 복잡하다. 그러니까 엉성하고 조밀하다. 그러니까 적은 곳은 적게 표현하고 많은 곳은 많게. 이게 바로 소소밀밀입니다. 그래서 적은 곳은 적고 많은 곳은 많게. 소소밀밀. 이렇게 우리가 구성을 하는 게 좋아요. 이걸 바로 소밀. 이 사람의 작품은 굉장히 소소밀밀하네. 자, 예를 들어보도록 합시다. 꽃잎 3개 또는 나뭇잎 3개를 우리가 구성을 한다면, 또는 포도알, 자, 어떠한 꽃이라고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흩날리는 꽃잎이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균등하게 자리에 배치를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이렇게 똑같은 크기예요. 이렇게 배치하는 거. 어느 게 더 좋아요? 보기에 사다리처럼 균등한, 수학처럼 균등한 분포보다는 두 개는 붙어져 있고 하나는 좀 떨어져 있는 이런 게 1번보다는 2번. 이게 훨씬 더 좋아 보이죠. 자, 세 번째 보도록 합시다. 세 번째는, 이번에는 2번과 똑같은데 크기가 달라요. 자, 이렇게.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2번하고 분포는 다르지만 사이즈도 크기도 달리 표현했어요. 그래서 1번보다는 2번이 좋고 2번보다 3번이 좋아요. 단순히 소소밀밀을 이렇게 단 3개의 꽃잎만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림 그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큰 거, 작은 거 붙어 있고, 하나 떨어져 있고. 이게 바로 소소밀밀의 원리입니다. 그럼 여러분, 나중에 작업할 때, 흩날리는 벚꽃잎이, 흩날리는 나뭇잎, 이런 거를 배치를 할 때, 그냥 막 이렇게 배치를 막 이렇게 균등하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어때요? 이쪽이 모여져 있고 이쪽이 좀 엉성하죠? 이런 배치가 훨씬 더 낫다는 얘기죠. 이러한 균등한 분포보다는 이곳에 모여 있고 좀 떨어져 있고 이런 흐름이 훨씬 더 좋다는 얘기죠. 이것은 모든 서양화나 동양화, 캘리그라피 모든 것에 응용이 돼요. 미대 4년 열심히 공부하고 졸업을 해도 이 소밀에 대해서 깨우치 못하고 배치를 할 때 제대로 못하는 분 많이 있어요. 모든 영역에 사실 전공과 상관없이 사람마다 깨우침이 다르고 사람마다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미적인 측면에서 무엇이 아름답고 무엇이 자연스러운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분포보다는 이런 분포가 훨씬 더 사람들이 선호한다는 얘기죠. 그것은 공통적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 미에 대한 보편적 기준이에요. 이거보다 이게 낫네? 이거보다 이게 낫네? 상대적으로 우리가 보여지는 거죠. 똑같은 먹색의 글씨보다는 먹색의 글씨보다는 이왕이면 컬러가 있는 그림, 글씨 이런 작품을 더 선호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걸 인정을 해야 되고 우리가 캘리그라피는 처음에는 글씨 위주로 시작이 됐지만 왜? 서예와 캘리그라피를 분별하기 위해서. 캘리그라피란 무엇인가? 서예에서 빠져나왔지만 다양한 조형미와 다양한 감성으로 글씨를 쓰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예와 캘리그라피를 분별하기 위해서 시작이 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단순한 먹색의 글씨보다는 그림도 함께 한 거를 사람들이 더 선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사람은 원래 지루해요.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새로운 것에 끌리고 이왕 글씨 그림을 그리는 이왕 캘리그라피를 하는데 당연히 작품에 그림도 나오고 글씨도 나오고 그림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함께 글씨와 그림을 조화롭게 풀어나가는 것을 이제는 전시장 가면 흔히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소통하는 거, 공감하는 거 그런 것이 캘리그라피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